앞에 모든 경우 조합 탐색에 이어서 좀 더 약간의 제약사항을 추가한 형태에서의 모든 경우, 그러니까 조합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복된 값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중복값이 없었거든요. 배열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본 거고,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 2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중복된 값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조합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집합도 있고 1도 있고 1, 2 여기는 2가 있고 또 2가 있겠죠. 모든 경우를 다 따져보면요 1, 2 그래서 여기도 또 1, 2가 되네요. 그러니까 앞에 1, 2는 이렇게 1, 2 이렇게 1, 2 그죠? 그 다음에 2, 2 이렇게 그 다음에는 1, 2,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중복이 있죠. 중복이 중복이 있어요. 어떤 중복이 있죠? 보면 요거와 요거가 중복이죠. 네. 또 얘와 얘와가 중복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이 없앤 형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 안에 두 개의 요소가 있었고 이 두 개의 요소를 이뤘을 때 이를 두 개 가진 집합을 서브셋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일반적인 수학의 집합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예, 이런 중복값이 있을 때 2가 두 개 있는 거는 말이 되는데 1이 하나 2가 하나 1이 하나 2가 하나 요거는 두 개가 같다는 얘기고 이거는 2가 두 개 있는 형태라서 예, 얘네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예, 얘네들은 2가 각각 하나씩 있는 거라서 이 경우는 둘이 같게 되는 거고요. 이런 중복값이 있는 형태의 서브셋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중복된 값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 방법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지난 시간에 했던 방법을 다시 떠올리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방법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서 마지막 배운 거 그게 필요해요. 왜 그거를 알아야 되는지 좀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스타일 항상 개수를 구하고요. 결과를 받을 거 만들고 이건 템프 템프 변수죠. 템프 변수 템포러리 어제 얘기했죠. 똑같습니다. 하고 리턴하면 어제 형태죠. 그리고 이 리커시브 함수는 이렇게 숫자가 넘어오고 템포러리 변수 탭스가 넘어왔죠. 먼저 여기서 끝나는 경우 뒤에 더 추가되는 데이터가 없을 때를 위해서 현재 상태를 또 결과에다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값을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어제 저한테는 어제네요. 저한테는 어제 이전 내용에서 마지막 솔루션이 있었죠. 솔루션 3개가 있었잖아요. 혹시 앞에만 듣고 이거 뭐 나 아는 내용이야 그리고 넘어가신 분들은 꼭 앞에 뒤에 마지막 재밌는 솔루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꼭 보시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내용 그대로예요.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복에 대한 제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중복 처리가 없으니까 네, 롱앤서가 나오겠죠. 이렇게 중복이 있죠. 이렇게 중복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중복을 제거하는 코드를 넣어야 되겠죠. 중복을 제거하는 코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복을 제거하려면은 이 테크닉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정렬을 해놔야 돼요.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을 왜 해야 되죠? 정렬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같은 것끼리 모이죠. 원래 배열이 그냥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저기는 숫자는 아니지만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정렬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1, 3, 2, 1, 2, 3, 1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걸 정렬하면 1, 1, 1, 2, 2, 3, 3 이렇게 모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모아놓고 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렇게 하나씩만 남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할 거냐의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구현합니다. 이렇게 정렬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J는 여기로 하고 C++에서는 이거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두 개가 같잖아요?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i만 증가합니다. 또 같네요. 여기 J랑 i랑. 그러면은 또 i만 증가합니다. 여기로. 그랬더니 이번에 어땠나요? i가 여기로 증가하고 나니까 두 개가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를 여기다 복사해야 되죠. 2를. 그죠? 2를 여기로.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J를 먼저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를 RES니까 RES J에다가 RES I를 대입했죠. 그 다음에 I는 또 증가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J가 이제 여기로 이동돼 있고요. J는 이런 식으로 같으면 그냥 I만 증가하고 다르면은 J를 그 다음 위치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I가 가리키고 있던 위치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구현을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먼저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J는 0이고 일단 비교 RESJ하고 RESI가 같으면은 여기서 뿔뿔 해야죠. RES 뿔뿔 J에다가 네, 비교는 이렇게 하고요. 같을 때 같으면 아니죠. 같으면은 i만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자동으로 증가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를 때 복사를 하면 되죠. RESI를 복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RES는 리사이즈를 해야 돼요. J 플러스 1만큼으로.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 끝났을 때 J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는 1, 2 여기 3까지 오니까 J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네요. 그죠? 결국엔. 근데 I는 여기 가리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여기를 가리키면서 끝나겠죠. 그죠? 그러면 J는 그냥 마지막 위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개수는 요만큼이니까 J 플러스 1이 실제 개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J 플러스 1만큼 해주면은 중복이 제거된 개수가 남게 됩니다. 돌려볼까요? 네. 자, 통과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돌려보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셋은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왜 1, 2는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1, 2는 됐어요. 잘 동작했습니다. 근데 돌려볼게요. 네, 롱앤서가 나왔어요. 여기 44414에서는 롱앤서가 나옵니다. 쭉 분석해 보면 아는데 왜 롱앤서가 나왔느냐, 이게 이 값이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쭉 좀 분석을 해보면 중간에 어디서 달라지냐면은 이런 거
4414가 있고 4441이 들어왔어요. 4441, 4414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거와 이거는 이 중복 필터, 중복을 제거할 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중복이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얘하고 얘는. 얘도 마찬가지죠. 414도 441도 중복이 안 되거든요. 14하고 41하고 14하고 41하고도 중복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네, 입력값이 정렬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렬해야 됩니다. 입력값을 정렬해 놓지 않으면 결과가 저렇게 됩니다. 중복이 제거가 안 됩니다. 이거 뒤에서. 왠지는 한번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억셉트 됐죠? 네, 억셉트 됐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불만족입니다. 이 코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코드. 근데 C++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C++에서는 이 모든 동작을 너무나 간단한 방법을 할 수 있어요. C++은 이 sort는 해야 돼요. sort는 하고, 지금 이 동작을, 이 위에 있는 이 동작을, 여기까지의 동작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기까지 동작을.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작을 하는 거는 unique라는 함수가 있어요. unique. 여기 룹을 도는 거하고 정확하게 동일한 동작을 해줘요. unique라고 하면 앞에 이렇게 패킹을 해놓고 요 뒤로 중복된 내용은 뒤로 다 몰아버려요. 그리고 여기 위치를 반환을 해요. 얘가 리턴 값이 있는데 여기 위치를 반환해요. 여기 위치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위치를 반환 받아갖고 여기 뒤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뒤를 잘라버리면 돼요. 네, 그거를 하면 돼요. 어떻게? RES에 이레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 벡터에 이레이즈를 또는 리사이즈를 해도 똑같아요. 리사이즈를 해도 이레이즈를 해버리는 거. 어디까지? 얘가 어디를 리턴한다고요? 네, 중복을 앞에 패킹하고 중복이 시작되는 중복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에 시작 위치를 반환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끝에까지를 삭제를 해버리면 됩니다. 끝에는 뭐죠? 끝은 끝. 네, 엔드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유니크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모아서 이렇게 딱 모아주고 난 다음에 그 중복이 시작되는 위치, 중복된 것들을 모아놓은 위치를, 처음 위치를 가르쳐주고,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싹 지워라. 요 한 줄로 함수 두 개를 사실은 두 개로 호출한 거죠. 두 개로 호출한 건데, 요 한 줄을 위하고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방법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설마 제가 이런 솔루션을 알려드리려고 녹음하지는 않았겠죠? 이거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 중복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코드는 그대로 쓸 거예요. 네, 그대로 쓸 겁니다. 대신에 이 정렬을 빼버릴 겁니다. 이렇게 막아버릴게요. 정렬을 막고도 중복이 제거되는 코드를 구현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여기,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네요. 예,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네. 자, 핵심이 무엇인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답에 관련된 코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 뎁스가 이제 뎁스 단계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각 뎁스에서 지난 시간에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나 여기서 출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에 중복을 앞에 거를 생략하는 경우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룹을 돌면서 예를 들면 1부터 이런 배열이 있으면 1부터 시작하는 경우, 2부터 시작하는 경우,
각 순서별로 나타나는 숫자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중복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지. 이 경우 예를 들면 2부터 출발했다고 해보죠. 2부터.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이 숫자가 요거죠. 2부터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은 2, 3 요들 중에서 2에서 2로 시작하고 2에서 2로 시작하고 2에서 3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앞에서 2가 연속으로 나오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2는 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이미 얘가 이 2에서 출발할 때 커버를 다 해버렸어요. 이 2로 이 2가 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 봐야 이 2로 출발하는 경우가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또 2, 3 조합도 나올 수 있잖아요. 2, 3 조합도. 2, 3 조합도 얘가 이미 2, 3 조합을 해버렸어요.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뒤에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이제 앞에 거 두 개 다 제끼고 2 다음에 3이 나오는 경우 했을 때 이것도 해버렸어요. 여기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 앞에 그 어떤 뎁스에서 어떤 숫자 하나를 처리했으면 그 뒤에 또 동일한 숫자가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들은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간단한 조건이에요. 무슨 뜻이냐? 한번 볼까요? 앞에서 이미 앞에 nums i-e라고 nums i하고 같다면 그러니까 이거 i를 처리하려고 봤더니 i가 i-1번째가 같아요. 그러면은 continue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i가 뎁스일 때는 무조건 한번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이게 만일에 뎁스가 0이라도 돼봐요. 그럼 이게 이게 이상한 값이 돼버리잖아요. 마이너스 1 값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뎁스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i가 뎁스인 경우는 무조건 뎁스가 아니어야 됩니다. 뎁스가 아니고 i가 뎁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뎁스가 아니라는 건 처음이 아니고 처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예를 들면 이런 처음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처음이 아니고 아닌데 앞에 거랑 숫자가 같으면 건너뛰라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이 간단한 코드로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있고 nums 오, 일단 얘는 됐는데, 네, 됐습니다. 이게 되셨나요? 네, 통과됐죠? 네, 아주 재밌는 솔루션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라고요? 마지막 솔루션, 그 룹을 돌면서 했던 마지막 솔루션이라는 게 뭐죠? 네, 이 중복 제거한 거 있었죠? 이렇게 요 중복 제거하는 거. 2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뭐하러 리커시브 콜을 하냐 이거죠. 리커시브 콜을 제거했던 거 있죠. 이렇게 룹을 돌면서 이 대각선 방향의 숫자들을 처리했던 거 있죠. 네, 이렇게 룹을 돌면서 그죠? 1부터 출발하는 경우, 2부터 출발하는 경우, 3부터 출발하는 경우, 이런 그 조건들, 그 시작하는 값을 조절함으로써 이거를 2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동일한 효과를 내도록 구현했잖아요. 지난 마지막 내용에서 그 코드에서 네, 이렇게 중복을 제거하는 거. 앞에 거하고 같으면 같지 않으면 처리한다는 거죠. 네, 그죠? 이런 간단한 코드를 추가함으로써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 앞에 나와 있는 숫자로부터 출발하지 말고
맨 처음 것만 갖고 출발을 하고 그 다음 거는 그 다음부터는 앞에 숫자와 같으면 처리하지 않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중복을 쉽게 제거를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정렬을 하고요. 정렬을 해야 됩니다. 값들을 정렬하지 않으면은 이런 중복 체크 같은 걸 못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중복 체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먼저 값을 정렬을 하고요. 값을 정렬한 다음에 그 전하고 그 앞에 있던 중복 제거 모든 서브셋을 따지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되 룹을 돌 때 앞에 거하고 이렇게 같은 숫자가 나오면은 이 부위는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뭐 아까 PPT에서는 여기를 같지 않을 때 처리하도록 한 거고 여기는 같을 때는 그냥 아예 스킵하도록 컨티뉴를 하도록 한 거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중복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잘 알아두시고 잘 기록을 해 놓으면 아마 나중에 꼭 유용하게 쓰일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